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성의껏 지원한 최신성 중앙정보통신기재판매소 노동자 로연옥, 평양민족악기공장 부원 최재홍, 평안남도 태외건설사업소 노동자 최명화, 동평양 금속건구공장 300명 소조원 주신혁, 김일성 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연구사 최철송, 중앙난방건설사업소 노동자 김은희, 노동신문사 산하단위 경리 정료경, 평양신문사 노동자 한윤미, 평천구역 상하수도관리소 노동자 김유종, 원산시 통계부 노동자 황은양, 철산 조개양식사업소 회계원 강옥림, 기계공업성 산하단위 부원 리선금, 국립교회단 배우 홍유일, 고려 동포회관 부원 한명숙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필리핀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닐라, 필리핀 공화국 대통령 로드리고 로아 드테르테 가카. 나는 필리핀 독립 122돌세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 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9, 2020년 6월 12일 평양. 최근 전승혁명사적관의 일꾼들과 학술연구원들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과 주체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원통이 어떻게 마련됐는가를 전하는 귀중한 사적 자료들을 새로 발굴 고증했습니다. 우리 전승혁명 사적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51년 1월 5일부터 1953년 12월 28일까지 계시면서 조기방 전쟁에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뜻깊은 사족이 깃든 것입니다. 전쟁 시기 여기에 내각과 군사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료님께서는 그 내각 전원회의 협의회 소회들과 군사위원회 회의들을 많이 지도해 주셨고, 당과 국가 군대위 책임 있는 일꾼들과 또 다른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의 대표단 성원들도 몸소 만나주시면서 전쟁 승리를 위한 전원적 국면을 열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또 의논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족관에서 새로 발굴 거중한 사진문헌 가운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51년 5월 27일 갱도 회의실에서 모든 것을 전쟁 승리로 총동원할 때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사진문헌을 비롯하여 승상의 귀중한 사진문헌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와 내각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용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사적을 보여주는 1400여 건의 귀중한 사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를 안고 생산 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에서는 나라의 자립적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대한 문제들 심도 있게 토의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탐부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에 더욱 충성하기 위해 또 우리 삶과 행복의 전부인 최고 전원을 건드린 놈들에게 무자비한 천출을 내리는 그 심정으로 석탄을 또 캐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인민 사랑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우리 당의 고마운 민속 지체에 대해서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간이 수송 전사들은 인민 생활에 절실히 필요되는 물동들을 원만히 수송 보장하기 위하여 앞선 차례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 둘므로써 인민 사랑의 기적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본견대가 번의한 소식에 의하면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망동을 저지른 가증스러운 본소들을 단호히 박멸해버리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멸족의 의지를 안고 맡은 대상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단천 5호발전소 온재건설에 맡은 조선인민군 주의철 소속부대에서는 물동 수송과 걸재 운반을 선행시키면서 공사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대흥무역지도국 요단에서도 파쇄기와 혼합물 압송기를 비롯한 솔비들을 막장 안에 전개해놓고 그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료단에서는 혼합물 운반으로부터 다짐에 이르는 모든 작업 공정들을 노력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암질 조건에 맞는 앞선 공법들을 적극 도입하면서 물길굴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농업근로자들의 소식입니다. 랑랑구역 남사협동농장에서 당면한 농작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에서 비료 생산도 누리고 카리 비료 공급도 창설할 때한 문제가 터야됐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현실로 펼쳐지면 우리 농업 생산을 누리는 데서 정말 또 하나의 변혁이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는가, 바로 여기에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수행하는가 못하는가가 크게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병강화제 방법으로 몰아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미령으로 입도 비료도 분배해주고 뿌리활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물 말리기와 간단 물대기 방법을 받아들여서 논벼 생명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밀밭 비배 관리에 힘을 놓고 있는 고원군 하평협동농장입니다. 이들은 종자와 지력 개선, 적기 보장 문제를 중요하게 틀어지고 밀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는 한편 영농 공정별에 따르는 비배 관리를 짜고 들므로써 전반적인 밀 포존들에서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 현대적인 나무모 생산기지를 새로 일도 세웠습니다. 부지 면적이 수십 정보에 달하는 양묘장에는 정자 선별 및 파종장, 수지경파 논실, 야외 재배장 등이 그전에 갖춰져 있습니다. 도들의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릴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더해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발동시키고 양묘장을 훌륭히 완공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 들어 공사를 적극 내밀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양묘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수정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 모두를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저국의 산들의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도선 양묘장을 돌아봤습니다. 허천군 종호사업소에서 메기 기르기를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10여 개 호동의 온실식 양호장들과 여러 개의 양호못을 건설해 놓고 사철 메기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호못 소독을 비롯해서 사양관리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서 생산 능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원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우리의 우수한 민족 전통을 더욱 빛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민족의 종신문화적 재보를 풍부히 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연구소에서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이제 우수한 문화유산들 가운데서 이제 민족옷이라든가 지방 특산 음식 그리고 이제 아름답고 고상한 이 미풍양속에 대한 연구 사업과 소개 선전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 민족옷과 관련하여서는 이제 우리 고전 문헌들이 이제 고려사라든가 조선 봉건왕조 실록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거대로부터 이제 흰옷을 즐겨 입어온 이러한 역사들과
또 군대 시기에 들어와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지칭해서 이 백이민족이라고 한 이러한 역사적 표현들, 그리고 일제가 우리 민족이 이제 흰옷을 입지 못하도록 이제 강요하고 이 탄압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연구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조선 민속학 청소에 반영해서 이 편찬하게 한 이 사업을 이제 마감 단계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의주시에서 계조로 전시회를 자주 진행해서 예로부터 깨끗하고 부드러운 미를 보여주는 흰옷을 즐겨 입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속 풍습을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논리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옷이 색깔과 무늬는 민족적 특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안의 여러 양복점들과 조선옷점들에서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는 남녀 계조로 형식을 부단히 탐구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할 목적 밑에 이번 계조로 전시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시안의 여러 양복점들과 평북공업대학을 비롯한 단위들에서 남녀 계조로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단층 대야를 단 제낀기 형식의 흰 상의들과 회색 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밝은 형식의 여성 옷들을 출품하였습니다. 예로부터 깨끗하고 산뜻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만든 흰색 상의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들에 의하면 1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772만 4,600여 명, 사망자 수는 42만 7,6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날에 비해 14만 1,000여 명의 감염자와 4,500여 명의 사망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14만 명 이상의 하루 감염자 수는 이 전염병 발병 이래 최대 수치라고 합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속에 미국에서 12일 하루 동안 2만 6,700여 명의 감염자와 780여 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나 총 감염자 수는 211만 6,200여 명, 사망자 수는 11만 6,8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12일 하루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들을 보면 인디아에서는 1만 956명, 러시아에서는 8,987명,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3,921명, 이란에서는 2,389명, 띠르키예에서는 1,19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이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대류행 전염병의 전파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전염병의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와 관련해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을 발견, 격리, 검사, 치료하며 접촉자들을 빠짐없이 추적하는 포괄적인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다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근 들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들불로 여러 건물들이 파괴되고 그 주변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바람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해서 들불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유럽 나라들에서 식민지 시대의 노예 제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의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9일 영국의 런던에서는 18세기 저메이커에서 노예 무역에 관여하였던 스코틀랜드 상인의 동상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철거됐다고 합니다. 이날 옥스퍼드 종합대학 앞에서 약 1,000명의 대학생들이 아프리카 남부의 식민지 지배를 추진한 인물의 동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브리스톨시에서는 7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노예 상인의 동상을 넘어뜨리고 강에 던졌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유럽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평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이 서해안과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강계에서 낮 최고 기온이 34.3도로서 이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고 수동구, 여도, 고산에서는 이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황해 남북도, 강원도의 남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6월 14일 일요일 음력으로 윤사볼 24일입니다. 내일 황해 남북도, 강원도의 남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고 이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는 개였다가 오전과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9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낮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낮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몬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단천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이 함경북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